자, 이번엔 모델 뷰, 페이지 셋업 혹은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 좀 줄여서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모델과 레이아웃으로 나눠집니다. 모델과 레이아웃으로 나눠져요. 더하기 키를 누르면 레이아웃을 여러 개를 쭉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오토캐드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캐드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모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모델 스페이스, 다른 하나는 페이퍼 스페이스. 모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3차원 공간을 말합니다. 페이퍼 스페이스는 출력 공간을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2차원 공간입니다. 얘는 모델링 공간이에요. 작업 공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캐드는 영역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스페이스, 하나는 페이퍼 스페이스. 모델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3차원 공간,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을 말하고요. 페이퍼 스페이스는 2차원 공간, 즉 출력을 위한 영역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아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치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를 배치 공간 또는 배치 영역 이렇게 부릅니다. 페이퍼 스페이스, 페이퍼 종이, 스페이스 공간, 종이 공간. 그래서 출력 공간, 출력 영역으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토캐드는 작업을 하기 위한 영역과 출력을 하기 위한 영역 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CAT 2급 시험 보실 때는요, 도면을 페이퍼 스페이스로 마무리해서 제출합니다. 작업은 모델 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출력하기 위한 영역으로 페이퍼 스페이스, 즉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마무리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페이퍼 스페이스가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잘 못 써요. CAT 2급 시험 본 사람들만 써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페이지 셋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페이지 셋업이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레이아웃 설정 명령어고요. 얘는 모델 뷰입니다. M 스페이스, P 스페이스는 작업 영역을 바꾸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M 스페이스는 모델 스페이스로 작업 영역을 바꿔라. P 스페이스는 페이퍼 스페이스, 즉 종이 영역으로 작업 영역을 바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V 셋업 모델 뷰 설정하기, 주문, 화면, 축소, 확대 명령입니다. 보시면 레이아웃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넘어갑니다.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요. 해당 누르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더하기 키 누르면 레이아웃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쭉 만들어졌죠? 그 다음 레이아웃 1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옵니다. New Layout,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Delete, 레이아웃을 삭제합니다. Rename, 레이아웃의 이름을 바꿉니다. Move or Copy, 레이아웃을
복제 혹은 이동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레이아웃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있네요. 페이지 셋업 매니저가 아까 봤던 페이지 셋업입니다. 보시면 제가 몇 개 만들었지만 여기서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돼요. 이렇게 이름 바꾸기도 됩니다. 레이아웃 이렇게 엑셀에 보면 시트가 있죠. 엑셀 시트 만드는 것 혹은 엑셀 시트 다루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맨 아래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옵션 항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딜 보시냐면 디스플레이 탭에 여기 레이아웃 엘리먼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셔야 돼요. 자,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모델 탭, 요게 레이아웃 모델 탭입니다. 얘를 보여줄까요 말까요 이런 뜻입니다. 디스플레이 표현하다란 뜻이죠. 보이다란 뜻이고, 레이아웃 앤 모델 탭, 레이아웃과 모델 탭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보일까요 말까요 라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프린터블 에어리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영역이 있고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이 회색 영역이 출력할 수 없는 공간이고, 이 하얀색 영역이 출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화면이 회색과 흰색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점선들 빠졌죠. 점선, 이게 프린터블 에어리아입니다. 프린터블 에어리아, 출력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프린터마다 종이에다 100% 다 출력하지는 못해요. 센서가 있어서 종이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그 다음 종이 양쪽 끝을 프린터가 붙잡아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 생깁니다. 바로 이 점선이 그거예요. 이쪽은 출력할 수 있고 여긴 출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페이퍼 백그라운드, 뒤에 배경색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페이퍼 백그라운드입니다. 종이 배경색, 이렇게요. 종이 배경색을 세팅하셔야 돼요. CAT 2급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다 빠져 있습니다. CAT 2급은 두 개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체크할 겁니다. 이 항목 조절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항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거지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셋업 매니저,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누르면 매니저가 나옵니다. 이 레이아웃, 현재 내가 선택한 레이아웃의 환경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디파이, 그러면 이렇게, 이거 방금 배웠던 출력 명령어죠. 네, 여기서 지정하면 됩니다. 모노크롬이고 랜드스케이프고, 종이는 자, 이번엔 PDF로 내보낼 겁니다. 어도비 PDF는 PDF 파일로 내보낸다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페이퍼 사이즈 A3, 자, 레이아웃을 그대로 갑니다. 1:1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싹 바뀌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조그만 영역으로 하나 나오죠. 얘가 모델 뷰입니다. 얘가 M 뷰입니다. 얘가 M 뷰예요. 화면을 확대해 보면 도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오브젝트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분명히 영역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영역이 두 개예요. 하나는 모델 영역, 하나는 종이 영역,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치 TV처럼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얘 보이잖아요. 얘는 제 모니터를 투영시킨 거죠. 네, 여기 있는 내용을, 모델에 있는 내용을 페이퍼 스페이스, 즉 레이아웃에다가 투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상에 있는 이 그림이 사물인가요? 아니면 저기 있는 빔 프로젝터가 사물인가요? 빔 프로젝터를 만져야 여기 있는 그림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만져도 잡을 수가 없어요. 선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테두리를 누르면 테두리가 잡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테두리는 오브젝트예요. 여기는 얘가 오브젝트가 아니고 여기가 오브젝트입니다. 얘를 이렇게 키우거나 혹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연히 얘도 커지거나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오브젝트니까. 영역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PSMS입니다. 바로 작업 영역을 바꾸는 명령어 P스페이스, M스페이스 얘를 써야 돼요. 작업 영역이 지금 현재 작업하는 영역이 레이아웃입니다. 페이퍼 스페이스가 현재 작업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얘를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작업해야 돼요. 그러면 M스페이스, MS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부터 작업 영역이 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작업 영역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PS, P스페이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작업 영역이 또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작업 영역 바뀐 거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하면 돼요. 안쪽을 더블 클릭하거나 바깥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안쪽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영상이 활성화됩니다. 바깥쪽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비활성돼요. 더블 클릭하는 순간 작업하는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더블 클릭 한 번이면 돼요. 그 다음 얘 말고 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MView라는 명령어, 모델뷰라는 명령어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른 모델 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나중에 선택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처음 더블 클릭했을 때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클릭하면 다른 영역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영역이 선택이 안 돼요. 묻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근데 더블 클릭하는 순간 다른 게 선택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영역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 밖으로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영역 밖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영역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를 눌러야 작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작업을 그러니까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백을 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델 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엠뷰. 여기 나와 있는 엠뷰. 모델 뷰를 생성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모델 뷰를 여러 개 만들어서 배치시킬 수도 있고, 하나만 배치시킬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델 뷰 명령어 실행하면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모델 뷰 그러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서클을 그려서 모델 뷰를 쓸 수 있습니다. 모델 뷰,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릭. 그러면 이렇게 모델 뷰를 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집중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걸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자, 또는 폴리라인. 그 다음 모델 뷰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이거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렉탱도 마찬가지예요. 렉탱. 그 다음 모델 뷰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엠뷰 명령을 실행하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 3, 4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 먼저 피트부터 해볼까요? 여기 피트. 피트는 화면 맞춤입니다. 그러니까 피트를 해버리면 출력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영역에 맞추어서 이렇게 피트가 형성이 됩니다. 모델 뷰가 형성이 돼요. 최대한 영역에 맞추어서 출력하는 것, 그게 피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피트는 화면 맞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출력할 수 있는 한 최대한대로 맞춰주는 것, 얘가 피트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모델 뷰, 그 다음에 2, 3, 4가 있습니다. 2란 얘기는 화면을 둘로 쪼개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모델이 두 개가 쪼개져서 나와요. 버티컬로 그러면 그러니까 수직으로 두 개가 쪼개져서 나오겠죠. 버티컬 그러면 수직으로 이와 같이 두 개로 쪼개져서 나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뷰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호리젠탈 수평으로 세 개를 쪼갤 것인지, 버티컬 수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쪼갤 건지, 아니면 어버브 큰 거 위로 작은 거 아래로 이렇게 쪼갤 건지, 혹은 빌로우 아래쪽으로 큰 거 두고 위쪽으로 두 개 조그만 거 두든지, 아니면 레프트 왼쪽에 큰 거 두고 오른쪽에 작은 거 두고, 라이트 오른쪽에 큰 거 두고 왼쪽에 작은 거 두 개 두고, 화면을 쪼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개를 눌러보면 호리젠탈, 버티컬,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자, 어버브 하나만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위에 큰 거 놓고 아래 작은 거 두 개 놓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모델 뷰, 엠뷰, 네 개. 화면을 이렇게 네 개로 쪼갤 수 있는 거죠.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사실은. 그래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모델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모델 뷰 오브젝트,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오브젝트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CAT 2급 예제물입니다. 얘를 모델 뷰를 통해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셋업 매니저. 그러면 수정할 수 있겠죠. 모디파이 모노크롬이고 그 다음에 PDF고 A4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에다가 테두리를 만들 겁니다. A4 사이즈에 혹은 A3 여러분들은 A3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모델 뷰 피트 전체 꽉 맞게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제 얘는 지워도 됩니다. 다시 렉탱 아무데나 클릭하고 골뱅이 297,210 A4 사이즈죠. 옵셋 10mm. 그 다음 대충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이와 같이 테두리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 다음 안쪽은 삭제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기존에 있는 건 삭제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셋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페이지 셋업 매니저. 그 다음 레이아웃 선택하고 모디파이. 그 다음에 출력할 기본 환경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PDF로 A4로 네 오케이. 그러면 A4 영역으로 딱 맞춰졌을 거예요. 그 다음 모델 뷰를 두 번 할 겁니다. 한 번은 그냥 피트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대각선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전체의 중심이 이 대각선의 중간에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교차점이 이 화면의 중심이 되겠죠.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그린 이 선만 냅두고 삭제. 다시 렉탱. 이번엔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골뱅이 297,210 A4 사이즈가 297에 210이죠. 그 다음 옵셋 10mm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이동하기 중간점이 중간점이랑 일치하기 삭제. 그러면 A4 사이즈가 세팅이 끝났습니다. 다시 모델 뷰를 쓸 겁니다. 모델 뷰 4개. 그래서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때 우상단 모델 뷰는 삭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하나씩 뷰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뷰를 하나씩 맞추시면 돼요. 자, 그리드는 F7키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맞춰 보시죠. 엠뷰라는 명령을 보시면 이제 이 중에 락 기능이 있습니다. 락 기능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락은 잠그다 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더블 클릭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 이동하면 이 안쪽에서 움직이죠. 맞습니까? 모델 뷰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모델 뷰 명령어에서 락을 쓰면, 자, 온 오프 물어봅니다. 온 쓰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줌과 펜이 잠겨버려요. 줌과 펜이 잠깁니다. 락은 줌과 펜을 잠그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번엔 MV 셋업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두 개 쓸 수 있으면 돼요. 얼라인 스케일 뷰포트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얼라인은 정렬하다란 뜻이고 스케일 뷰포트는 축척입니다. 축척을 맞추고자 할 때 쓰는 게 스케일 뷰포트입니다. 스케일 뷰포트를 누르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떠요. 얘네들이 객체인 거죠?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이때 인터랙티브하게 맞출 건지 아니면 유니폼하게 맞출 건지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랙티브란 얘기는 다양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축척이 1대1, 여긴 1대2, 다시 여기 1대1 이런 식으로 축척이 각각 다를 때 이걸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유니폼이란 얘기는 똑같게,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똑같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폼입니다. 엔터. 자, 늘 축척을 생각할 땐 종이 대 실물입니다. 페이퍼 스페이스 유니트 종이입니다. 여기는 그냥 1로 넘어갑니다. 엔터. 자, 모델 스페이스 유니트. 얘가 축척이 1대 2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 엔터. 그러면 전부 다 1대 2로 딱 세팅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것이 1대 2로 축척을 맞춰 놓은 화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 뷰포트 선택하고 엔터, 여기서 엔터, 1엔터, 3엔터. 그러면 축척이 1대 3인 도면이 됐습니다. 축척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에서 종이 영역에서 축척 맞추는 방법이 바로 mv 셋업이라는 명령어의 스케일 뷰포트를 통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스케일 뷰포트 유니폼 엔터, 1엔터, 2엔터. 그러면 축척이 2분의 1로 맞춰졌습니다. 자, 얼라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지금 보시면 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삐딱빼딱 하죠? 위치가 안 맞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를 정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면을 더블 클릭해서 위치를 적당히 맞추어 주세요. 대신 이제 위치를 맞출 땐 그러니까 줌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해서 위치를 맞추시고, 그 다음 엠뷰 셋업에서 얼라인 명령어를 씁니다. 엠뷰 셋업 얼라인이란 얘기는 자리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얼라인 눌러보면 호리젠탈하고 버티컬 두 가지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호리젠탈은 수평으로의 위치를 맞추는 걸 말하고 버티컬은 수직으로의 위치를 맞추는 걸 말합니다. 늘 기준은 정면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먼저 호리젠탈. 그러면 얘의 어디를 기준 삼을 거냐 이거죠. 상관없어요. 다만 오스냅이 꺼집니다. 오스냅이 오프돼요. 이건 프로그램에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스냅 자체가 꺼집니다. 오스냅을 보시면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스냅 하나를 체크한 다음 끝점을 지정해 줍니다. 제가 지정한 여기 끝점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클릭하고 타겟을 클릭하면 이렇게 위치가 맞아 떨어져요. 다시 버티컬 수직이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맞출 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위치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딱 맞게 정리가 돼요. 이 테두리를 감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 테두리 없이 써야 되거든요. 자, 테두리를 감추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레이어를 만들어서 프리즈 걸면 됩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이름은 편한 대로 저는 엠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프리즈 하겠습니다. 동결시키는 거죠. 그 다음 선택한 다음에 해당 레이어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네, 레이어 변경하고 자 레이어에서 프리즈 하면 얘가 왜 안 바뀌었지? 자, 다시 보세요.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꿔주기만 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싹 사라집니다. CAT 2급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A3입니다. 똑같아요. 모델 뷰, 피트, 라인, 대각선으로 그 다음 삭제하고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그 다음 라인 똑같이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지워 놓으면 얘가 이제 원본이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얘가 원본이잖아요. 이걸 매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브와 카피가 나와요. 자, 크리에이터 카피 무브 투 엔드. 크리에이터 카피 복제해서 하나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끝으로 가라고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하나 또 생성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일단 얘는 이렇게 냅두고 다시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줌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줌 명령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왜냐면 우리가 줌 명령어 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냥 휠을 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펜 쓸 때 그냥 휠 드래그 했고 원래 얘가 명령어가 있었단 말이죠. 줌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줌 명령어 실행하면 명령어가 제법 많습니다. 사실 뭐 all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extent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휠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게 줌 extent입니다. 줌 all은 전체 보기란 뜻이에요. 이렇게 똑같아요. 혹은 줌 extent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줌 그런 다음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면 해당 영역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써야 돼요. 이 기능을 써야 돼요. 줌 윈도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줌 그 다음 끝점 지정하고 끝점 지정하고 그러면 해당 원하는 영역만 딱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오스냅도 쓸 수 있어요. 줌,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그러면 끝점에서 끝점까지만 딱 볼 수 있습니다. 줌 명령어를 이용한 다음에 엔터 한번 더 치면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리얼타임 줌이 됩니다. 휠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휠로 정밀하게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줌 명령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줌을 보시면 윈도우에는 오스냅이 설정이 돼 있어도 안 나와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Shift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줌 그 다음 여기다 직접 타이핑 하시면 돼요. 엔드 여기다가 엔드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엔드 그리고 엔터 엔드 엔터 클릭 엔드 엔터 클릭 그러면 끝점에서 끝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줌 윈도우에는 오스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써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줌하고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확대가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확대가 돼요. 2 그러면 2배 확대가 되고 3 그러면 3배 확대가 됩니다. 1 그러면 다시 1대1로 돼요. 2 그러면 2대1, 3대1.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줌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뭐냐면 리미트입니다. 리밋이에요.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그 얘기 했어요. 화면에 작업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리밋이에요.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좌하단 0,0 우상단 42,000에 29,700이라고 해놨네요. A3 100분의 1로 리밋을 정해놨네요. 네,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된 겁니다. 리밋이 기준이 된 거예요. 문제는 얘 안 써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줌 명령어에 이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뒤에 x자를 붙여서 쓸 수 있어요. 확대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2x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조그맣게 하고 달라요. 2라고 쓴 거하고는 다릅니다. 줌 2 그러면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리밋이 기준이니까. 근데 2x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돼요? 계속 확대가 됩니다. 줌 2x 맞나요? 그럼 이 x는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화면이 기준입니다. 뒤에 숫자 쓰고 x를 붙여버리면 화면이 기준이 돼서 화면을 축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번엔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죠. 여기다가 모델 뷰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 다음 휠 더블 클릭 그 다음 줌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얘가 지금 축척이 맞은 걸까요? 안 맞았어요. 그럼 얘는 축척을 어떻게 맞추죠? 아까 했던 모델 엠뷰 셋업 지금 줌으로 맞추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MV 셋업 스케일 뷰포트 선택하고 엔터 1엔터 100엔터 그럼 100분의 1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맞춰졌죠. 맞나요? 자, 줌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그 다음 줌 1 나누기 100xp 이번엔 p자가 붙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엔터 100분의 1입니다. xp는 누굴 기준으로 한 거냐면 페이퍼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레이아웃 지금 여기 설정된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100분의 1로 맞추어라. 100분의 1로 축소해서 여기다 맞추어라 이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선택하고 적당히 선택하고 줌 1 나누기 100xp 그러면 센터가 안 맞아요. 센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줌의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가 맞아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줌 1 나누기 100xp라고 100xp라고 쓰는 겁니다. 페이퍼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100분의 1로 맞추어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럼 맨 끝으로 들어오겠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델 뷰 끝점에서 끝점으로 더블 클릭한 다음 세팅하고자 하는 도면을 최대한대로 확대하고 줌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다시 줌 1 나누기
XP. 이 도면은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로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더블 클릭. 그럼 화면 밖으로 나오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또 만들어 보죠. 제가 지금 쓰는 게 리얼타임 줌인 거죠. 자, 이렇게 났단 말입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Move or Copy, Create a Copy, Move to End. 하나를 복제하고 맨 끝으로 보내라. 그 다음 OK. 그러면 이렇게 맨 끝에 나옵니다. 이때 모델 뷰, 엔터. 자, 오스냅이 꺼져 있으니까 오스냅을 켜보죠. 끝점에서 끝점으로 더블 클릭한 다음 원하는 화면을 최대한 확대합니다. 그 다음 줌, 오스냅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줌, 1나누기 축척 XP, 그리고 엔터.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빠져나가면 축척 세팅이 끝난 겁니다. 원래는 이 테두리 선하고 딱 맞아야 돼요. 원래는 테두리 선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도면 자체가 조금 다르게 세팅되어 있어서 그 선이 두 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